우리나라의 사극은 왜 대부분 조선시대를 다룰까요? 이성계와 정도전, 정몽주, 이방원 등이 등장하는 고려 말 조선 초를 다룬 사극만 하더라도 여러 작품이 있고 세종대왕의 이야기나 계유정난, 임진왜란, 영조와 사도세자 등 우리나라 사극에서 조선시대는 수차례에 걸쳐 다뤄졌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현대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기록 중 조선시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의 기록이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 것도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읍에 살고 있던 두 선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기록은 후대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여러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문화유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건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종이에 적힌 기록은 지키기 위한 난이도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는데요. 습기에 약하고 벌레가 파먹을 수도 있고 불이라도 나면 순식간에 재로 변하며 거대한 건축물이나 비석에 적힌 글귀와 다르게 분실하거나 약탈당하기도 매우 쉬웠습니다. 실제로 사라지고 이름만 남은 여러 사서가 존재하죠. 한편 고려시대의 조상님들은 이 힘든 것을 해냈습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 거란의 침략, 12세기 무신 정권이 들어서며 벌어진 각종 내전, 13세기 몽골의 침략,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몽골계 반군과 홍건적, 유목민 군벌, 왜구의 침입까지 왕조 내내 벌어진 내후외환 속에 고려의 역사를 담은 고려실록을 보존해 후대로 전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392년 새롭게 건국된 조선은 고려의 실록을 정리해 고려사와 고려사전료를 편찬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사 기록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사관을 통해 하루하루를 기록했으며 이것을 정리해 실록을 편찬했습니다. 기록을 보관하고 후대로 전수하는 일의 중요성은 조선시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쟁으로 수도가 초토화되는 비상시국까지 대비해 중요한 기록은 복사한 뒤 여러 지역에 분산해 보관했는데요. 조선시대 초에는 한양과 충주에 보관했으나 세종 27년 이후로는 내부를 만들어 한양 춘추관 내사고와 충주, 성주, 전주 세 곳에 외사고를 두어 보관했습니다. 이곳엔 실록 외에 사초, 승정원 일기, 고려실록 등도 함께 보관했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나눈 것 외에 보관에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 실록을 담는 상자는 견고한 피나무로 제작했고 해충을 쫓는 약초와 세균과 악취를 막는 약재, 습기를 막기 위한 기름종이와 붉은 비단으로 포장했으며 2년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꺼내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등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하게 보관하던 실록이 전부 유실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6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선은 히데요시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지만 예상을 한참 상회하는 대군의 침략에 초전 방어에 실패했죠. 왜군은 개전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 3일 조선의 수도 한양을 함락했고, 이어서 두 달이 되었을 때쯤 전라도를 제외한 7도의 유충지를 함락시키거나 위협하는 등 조선을 철저히 유린하고 파괴했습니다. 당연히 과거 외적의 침입으로 여러 문화유산이 초토화되고 유실되었듯 조선왕조실록 역시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성주사고와 충주사고가 통째로 소실됐고 한양 내사고가 있던 춘추관 역시 경복궁과 함께 불탔습니다. 안에 있던 사초와 승정원 일기, 고려실록과 역대 조선왕의 실록 등도 모두 불타 사라졌죠. 이제 남은 것은 전주 경기전에 보관된 실록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지막 희망, 전주 경기전의 실록 역시 안전하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왜군은 개전 이후 조선왕과 조정을 접수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자 했지만 선조는 피난에 성공했고, 이후 왜군은 목표를 바꿔서 조선 팔도 각지를 좀 더 확실하게 장악하기로 결정했죠. 왜군은 음력 6월 23일 금산성을 점령했으며 이제 곧 전주 경기전의 실록마저 전쟁에 집어삼켜질 위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전라감사 이광, 전주부용 권수, 경기전 참봉 오이길 등은 경기전에 보관 중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고려사전료 등을 비롯한 여러 유물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자는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관아 마루미틀 판에 숨기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좀 더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오이길은 어진을 지키는 역할이었지만 직분을 뛰어넘어 자원해 실록을 부한 변상과 정읍 내장산에 은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이길의 의지는 좋았지만 당장 왜군이 언제 전라도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상황에 일개 하급관리가 그 많은 유물을 깊은 산속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진을 비롯한 책자만 60상자가 넘었죠. 이에 전라감사 이광은 학행과 지려가 뛰어난 유사 2명을 선발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며 전라도 선비들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때 정읍의 두 선비 안희와 손옥록이 노구를 이끌고 자원했습니다.
안희와 손옥록은 당장 각자 사제를 털어가며 수십 명의 인부를 동원했습니다. 6월 하순부터 각종 제사용품과 서책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6월 22일 830책에 달하는 실록과 고려사, 고려사전류, 형제안 등 538책의 각종 서책을 정읍 내장산 은저감으로 피난시켰고 7월 1일엔 용구람으로 태조의 어진을 피난시켰습니다. 이후 거기서 더 은밀하고 산세가 험한 곳을 물색하여 다시 실록과 어진을 비대함으로 피난시켰습니다. 이후 안희와 손옥록은 무사 기목무, 승려의 신분으로 의병을 일으킨 내장산 영은사주지 희묵대사, 인근 마을 사당패 100여 명과 함께 밤낮으로 암자를 떠나지 않고 숙직하며 실록을 비롯한 여러 유물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무려 1592년 6월 22일부터 1593년 7월 9일까지 1년 1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숙직했죠. 숙직은 주로 안희와 손옥록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공동으로 했는데 안희는 174일, 손옥록은 143일을 홀로 숙직했으며 함께 숙직한 기간은 66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따금씩 오이기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숙직을 돕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남절의록에 의하면 안희와 손옥록이 의병을 후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가산을 털어 식량과 의복을 준비한 뒤 의병을 모집했고 쌀 300석과 비단, 포 등 여러 물품을 모아 절반은 의주 행제소로 수송하고 절반은 세 곳의 의병 진영으로 나눠 지원했습니다. 1593년 6월 조정은 두 선비에게 태조의 어진과 실록을 내장산에서 행제소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두 사람은 이 막대한 양의 유물을 선조가 있는 행제소로 옮겨야 했는데 이들은 사제를 털어 운송을 위한 소와 말을 이끌고 이동해 1593년 7월 19일 충청감사 이산보에게 이를 인계했고 이와 함께 조선중흥을 위한 6가지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24일을 끝으로 실록필안과 보관, 운반 임무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이산보는 상소를 올려 이들의 공을 치하할 것을 요청했고 선조는 공을 치하하며 별제의 벼슬을 제수했지만 안희와 손옥록 모두 벼슬에 큰 뜻이 없었기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희는 고향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596년 9월 13일 향년 68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지켜낸 유일한 실록 전주사고보는 5부로 복구하여 한양 춘추관, 강화 정족산, 봉화 태백산, 무주 적상산, 강원 오대산 등으로 나눠 보관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안희와 손옥록의 공은 매우 컸지만 정말 아쉽게도 정작 그들이 지켜낸 실록에는 그들의 공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추정하기론 선조실록 자체가 외란과 이후 정쟁으로 인해 조선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작성됐고 결정적으로 실록의 기반이 되는 사초가 개전 초기 불타버리면서 매우 부실한 상태로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공은 약 170년이 지난 1765년 안희와 손옥록의 후손인 안첨영과 손대익이 당대의 문사 김원행을 찾아가 기록을 부탁하며 재발견됐는데요. 김원행은 이들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일기를 비롯해 상소, 경문 등으로 안희, 손옥록의 행적을 살펴본 후 두 사람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들의 공을 극찬했습니다. 이때 김원행에게 제공한 일기가 바로 안희와 손옥록이 실록을 피난시키며 작성한 임계기사와 수직상체 일기로 보입니다. 두 선비의 공운을 담은 일기는 대대로 후손에게 가보로 전해졌는데 2011년 안희의 후손인 안성환님이 정읍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에 감탄하며 그 이전 시대를 다룬 우리 역사서의 부실함에 한탄합니다. 그러나 정읍의 두 선비 안희와 손옥록이 없었다면 광해군 이전 시대의 조선의 기록도 통째로 사라질 뻔했죠. 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는 방대한 양의 조선시대 기록과 고려시대의 기록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주의 역사학자 조병희 선생은 두 선비의 업적을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공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실록을 보관했던 용구람에는 이들이 실록을 지켜낸 터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내장산 내장사에서 보존터인 용구람까지 약 1.5km 탐방 구간에 안희, 손옥록, 희묵대사 등 실록을 지켜낸 선비와 의인들을 기리는 각종 기념물과 문화관광 코스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이야기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됐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